안녕하세요 주위 여러분, 잼잼입니다. 충남부여에서 한 사람이 집을 짓다가 우연히 발견된 나무 목간 하나, 별거 아닌 줄 알고 방치했었는데 5년 뒤 다시 조사해보니 충격적인 결과가 나왔다고 합니다. 이건 일본이 하고 있던 거짓 주장을 완전히 박살낼 수 있는 최초의 증거였던 것이죠. 도대체 이 나무 목간은 뭐길래 한국이 오랫동안 겪어왔던 억울함을 말끔히 풀어줄 수 있었던 걸까요? 영상 시청 전에 좋아요와 구독하기, 알림 설정 꼭꼭 부탁드립니다. 2011년 6월 충남 부여에서 주택 공사를 하던 중 이상한 물건이 발견되었습니다. 길이 30.1cm, 너비 5.5cm, 두께 2.4cm인 칼처럼 끝이 뾰족한 나무 목간 조각이 발견된 것입니다. 공사판에서 흔히 발견되는 나무 조각 쓰레기인 줄 알고 그냥 버리려고 했는데 자세히 보니 이 나무는 좀 특이한 점이 있었습니다. 나무 조각 한 면에 한자가 새겨져 있다는 것. 자세히 보니 숫자를 표기하는 한자들이었는데요. 그래서 처음에는 선조들이 물품 수량 등을 적는 물품 꼬리표였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대수롭지 않게 넘겼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유물은 유물. 일단 거기서 유물이 발견되었으니 주택공사는 중단. 한국문화재재단에서 유물 발굴 조사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덕분에 집 주변에 있던 백제의 토기편과 기와편들이 추가로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발견된 목간은 그 중에서도 가장 가치없는 유물로 기록되었었는데요. 그런데 5년 후 2016년 1월 16일 한국목간학회에서 이 목간에 대한 충격적인 발표가 나왔습니다. 우연히 이 목간의 존재를 알게 된 한국목간학회의 이사이자 국립미르사지 유물전시관의 관장이었던 이병호 씨는 이 목간에 대한 여러 조사를 펼친 후 그 자료를 정리해 학회 정기 발표회에 들고 갔습니다. 회원들과 함께 목간에 대한 자료를 살펴보던 중 적외선 촬영 사진을 볼 차례가 되었는데요. 그런데 그 사진을 보던 목간학자들은 갑자기 소리를 질렀다고 합니다. 이건 분명 구구단 목간이다. 적외선 사진 촬영 덕분에 목간의 진짜 정체가 드러나게 된 것이죠. 반전도 이런 반전이 없었습니다. 자, 그럼 이 목간이 왜 구구단표인지 잠시 확인해보고 갈까요? 목간에 적혀있는 숫자들은 약 3cm를 간격으로 고획선이 그려져 있고 총 8단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위에서부터 적힌 한자들을 한글로 변환해서 숫자로 읽다 보면 이해하기가 쉬운데요. 7, 8, 9, 9, 9, 땡, 6, 7, 8, 10, 땡, 10, 3, 1. 빈칸에 각각 2와 9를 집어넣고 세로로 읽어주면 7, 9, 63, 8, 9, 72, 9, 9, 81, 구구단 9단이 완성됩니다. 그런데 이 구구단표는 다 해석하다 보면 우리가 알고 있는 구구단표와는 다르다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특이하게도 발견된 목간의 구구단표는 9단에서 98, 72가 들어갔으면 8단에서는 같은 값인 8 곱하기 9를 제외하고 바로 88, 64부터 시작하는 방식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맨 아래 2단에는 2 곱하기 2, 4의 값만 남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기록되다 보니 아래로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좁아지는 특이한 형태의 목간이 만들어졌던 것입니다. 전문가들은 이런 방식이 중국과 일본에서 발견된 구구단 유물에 비해 매우 전문적이고 실용적이라고 합니다. 이 목간은 당시 계산도구나 암상용 교재로 사용되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데요. 그리고 이 나무 목간은 그 진가가 드러나는 순간 정말 중요한 역사적 증거가 되었습니다. 이 목간이 발견되기 전까지 한반도에서는 구구단표가 단 한 번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일본은 이것을 비밀로 말도 안 되는 거짓 주장을 하며 합리화를 시키고 있었는데요. 일제감정기 때 일본이 한국에게 구구단을 전파시켰다, 이런 터무니없는 주장이었습니다. 일본은 일본 나라 문화재연구소가 도서환경 유적에서 발굴한 구구단표를 근거하면서 내어놓았는데요. 일본에서 구구단표의 유물이 발견된 시기는 2000년대, 한국에서 목간이 발견되기 한참 전이었습니다. 일본에서는 한반도에서 구구단표 유물이 발견되지 않았으니 이 구구단은 한반도를 거치지 않고 중국에서 바로 일본으로 넘어온 것이라고 주장했는데요. 그러니 훗날 일본이 한국에게 구구단을 전수해 준 것이라며 대대적으로 홍보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7세기 백제 유적 왕영의 관청으로 추정되는 이때에서 구구단 목간이 발견되면서 더 이상 일본의 터무니없는 주장이 성립되지 않게 된 것입니다. 일본도 양심은 있었는지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다가 증거가 이렇게 떡하니 나오니 입을 싹 닫았다고 합니다. 오늘 영상과 지난 영상 속 원나라 최후 버전을 보니 아무리 쓰레기 같아 보이는 유물이라 할지라도 절대 함부로 버려서는 안 되겠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도 역사적 유물이 많이 발견되어 주변국에서 저런 헛소리를 할 때마다 강력한 무기가 되어 제대로 혼내주었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이와 비슷하게 이분에서는 역사로 한국에게 황당한 주장을 하는 경우가 많죠. 대표적으로 하고 있는 이분의 역사 썰이는 임나이 본부설인데요. 4에서 6세기경 일본의 야마토 정권이 한반도 임나 지역에 임나이 본부를 세워 지배했다는 말도 안 되는 주장입니다. 그래서 이분의 학자들은 아직까지도 가야가 아닌 임나라는 명칭을 쓰고 있는데요. 이 주장은 일본 교과서에 표기될 정도로 강력한 주장이었습니다. 그러나 2010년 한일역사공동연구위원회에서 임나이 본부의 존재 자체가 없었다는 것에 양측의 의견이 모아지면서 임나이 본부설은 폐기되게 되었는데요. 분명 이때 이분 학계는 더 이상 임나이 본부설에 대해 언급하지 않겠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도 일본 역사 교과서에 이 말도 안 되는 주장이 버섯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혹시나 임나이 본부설에 대해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으니 간략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본은 임나이 본부설을 세 가지 근거로 대며 사실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1. 일본 서기의 기록. 진구왕후가 보낸 왜군이 369년 한반도에 건너가 칠국과 사읍을 점령하고 임나에 일본부를 설치해서 다스렸다. 임나 일본부는 562년 신라에 점령되었다. 이렇게 기록이 남아있다면 이분의 주장이 맞는 게 아닌가 하고 의문이 드실 텐데요. 그런데 그들이 내세운 일본 서기는 대부분 설화에 가까운 내용을 담고 있기로 유명한 책이었습니다. 실제로 당시 왜는 백제나 가야보다 상당히 떨어지는 국력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왜가 백제와 가야를 다스렸다는 건 말도 안 되는 근거였죠. 결정적으로 일본 서기에는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한반도뿐만 아니라 중국까지 다스렸다. 진짜 설화책이었습니다. 2. 광개토 대왕비의 신묘년 391년 기사. 왜가 신묘년 이래로 바다를 건너와 백잔 땡땡땡나를 격파하고 신민으로 삼았다. 일본은 백잔을 백제로, 땡땡라는 신라 또는 가야의 다른 이름, 다라 중 하나로 해석하고 왜가 10년간의 바다를 건너와 백제와 땡땡라를 격파하고 신민을 삼았다는 것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일본 학자들이 폐기된 학설인 임나 일본부설을 여전히 못 넣고 있는 이유도 이것 때문인데요. 하지만 이건 광개통 대왕 릉비가 왜 세워졌는지 생각 자체를 안 하고 있는 억지 주장입니다. 비문에는 이런 기록도 나와 있습니다. 왕께서 몸소 수군을 이끌고 백제를 토벌했다. 즉, 일본은 고구려라는 주체를 파악하지 못한 상태였죠. 왜가 10년 안에 건너와 고구려가 백장과 땡땡라를 격파하고 신민으로 삼았다. 학계에서는 백제와 왜국이 연합전선을 꾸렸고 이를 고구려가 격파한 후 신라를 보호하기 위해 신민으로 삼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삼국사기의 기록을 보면 393년 신라는 왜구의 공격에 시달렸다고 되어 있는데요. 이분의 주장대로 이미 왜가 백제와 신라를 신민으로 삼았다면 신공이 계속 이어졌을 리가 없습니다. 이분 학계에서도 뻔히 이 부분을 인정해놓고 계속해서 말바꾸기를 하고 있는데요. 진정한 학자라면 아무리 자신들에게 불리한 역사라 해도 냉정히 인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부디 이분 학계가 현실을 하루빨리 받아들이고 이런 터무니없는 주장들이 사라졌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재미주였습니다. 안녕.